인성코드 15부작 제1화 인간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과학소설입니다. 현실과 무관하며 교육 및 철학적 사고를 위한 콘텐츠임을 밝힙니다. 2020년 그 해를 기점으로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환경오염은 단순히 공기와 물만 오염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뇌 그 안의 감정 회로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 공감 능력이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 작은 변화였기 때문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늘어났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부정부패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폭력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범죄를 보도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 결핍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성의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력을 증강했습니다. 감옥을 더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인간 돌연변이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왜 인간이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환경 오염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세상이 미쳐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고장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신경과학자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2화 인성을 해독하다. 김 박사의 연구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의 뇌는 무엇이 다른가?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환경 오염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직 공감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파를 기록했습니다. 수녀, 자원봉사자, 교사, 의사, 소방관, 타인을 돕는 순간의 뇌파, 공감하는 순간의 신경 패턴,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의 전기 신호, 수천 명의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한 행동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반복 가능한 신경회로가 존재했습니다.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들이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의 조합이었습니다. 양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었습니다. 도덕은 학습된 회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로를 복제할 수 있다면? 김 박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준 인성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선한 행동을 유도하는 코드, 공감을 활성화하는 알고리즘, 인성 코드,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 코드를 인간의 뇌에 주입하면 악한 사람도 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수백 번의 동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공격적인 쥐가 온순해졌습니다. 폭력적인 원숭이가 협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뇌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아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민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인간 실험을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폭력으로 죽어갔습니다. 전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하기로. 그리고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무기징역수, 교화 불가능 판정을 받은 자, 이미 사회에서 버려진 인간. 첫 번째 실험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드명 S-1. 그는 7명을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3화 첫 번째 개조인간. 수술실은 조용했습니다. S-1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7명을 살해하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았던 사람. 정신과 평가 결과 공감 능력 0%. 완벽한 사이코패스. 김 박사는 그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뇌에 직접 전극을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김 박사는 나노 입자를 이용했습니다. 혈관을 통해 뇌로 들어가 특정 신경세포에 정착하는 나노봇. 그것이 전기 신호를 조정하며 인성 코드를 주입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S-1이 깨어났습니다. 처음 48시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그는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연구원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더 세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고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2주 후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S-1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냉혈한 살인마와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심리평가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공감 능력 85%, 정상 범위, 양심 기능 정상, 도덕 판단 능력 정상, 완벽했습니다.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성 이식 성공, 대상 S-1, 완전한 인격 변화 확인, 괴물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작이 될 줄은. 왜냐하면 그날 정부가 그 보고서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4화 국가가 움직이다. 보고서가 올라간 지 72시간 만에 김 박사의 연구실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과학기술부. 그들은 S-1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장기 추적이 필요하고 부작용 가능성도. 국가안보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내전, 사망자 10만 명, 동유럽의 새로운 독재 정권, 반대파 숙청 진행 중, 남미의 마약 카르텔 전쟁, 도시 전체가 무법지대, 아시아의 부정부패 스캔들, 정부 붕괴 직전,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범죄율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 문명이 붕괴합니다. 선생님의 기술이 이를 막을 수 있다면.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매우. 윤리요? 법무부 장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윤리를 지키다가 인류가 멸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 무제한 예산 지원, 전국의 교화 불가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험. 김 박사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12명 사망, 범인은 정신 이상으로 감형 가능성. 김 박사는 화면 속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범인을 미리 치료할 수 있었다면, 만약 이 기술로 수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윤리와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일주일 후 그는 서명했습니다. 프로젝트명 인성 표준화 프로그램, 목표 교화 불가능 범죄자의 재사회화, 대상 전국 교도소 무기수 200명, 기간 1년.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50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률 100%, 모든 대상이 완벽하게 변화했습니다. 폭력범이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공감 능력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개조인간들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재범률 0%, 정부는 열광했습니다. 언론이 알아냈습니다. 기적의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일약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호화 확산. 1년 후 전국 17개 교도소에서 2,000명이 인성 개조를 받았습니다. 성공률은 여전히 100%였습니다. 재범률은 여전히 0%였습니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도소 밖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강력 범죄 초범, 상습 폭력범, 성범죄자, 조직 폭력배.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징역 10년 또는 인성 교정 프로그램 이수.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10년 감옥보다 3개월 치료가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개조인간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만 명, 2만 명, 5만 명. 그들은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범 시민이 되었습니다.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폭력 사건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 변화는 범죄율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조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하게 행동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예의 바랐습니다.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수능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마치 로봇 같아. 하지만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줄어든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김 박사의 연구팀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 서윤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개조 인간들의 장기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공통 패턴, 창의성 지수 평균 30% 감소, 예술적 관심도 급격한 하락, 도전적 사고 거의 소실, 위험 감수 성향 0%에 가까움, 정서적 반응 폭 축소. 무슨 의미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해졌지만 동시에 덜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개조 전 음악을 즐겼던 사람, 개조 후 음악에 무관심. 개조 전 화가였던 사람, 개조 후 그림 그만둠. 개조 전 모험가였던 사람, 개조 후 집에만 있음. 그들은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열정을, 호기심을, 개성을. 김 박사는 한 개조 인간을 면담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매우 평온합니다.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꿈은요? 목표는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요.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박사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인간을 고친 것인가? 아니면 망가뜨린 것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6화 새로운 대상일. 정부 회의실. 김 박사는 처음으로 청와대에 불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 사회가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박사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통 다음 요구가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대통령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새로운 대상 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패 공직자, 뇌물수수 정치인, 권력형 비리 연루자, 횡령 기업인.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살인범과 뇌물수수는.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김 박사님, 작년에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 원입니다. 그 돈이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부패도 폭력입니다. 다만 칼 대신 펜을 쓸 뿐이죠. 김 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감형 조건으로요. 자발적이라. 김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썩는 것과 자유를 얻는 것 사이에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발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윤리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여론도 찬성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3개월 후 500명의 부패 공직자와 정치인이 인성 개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패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뇌물이 사라졌습니다. 공공 입찰이 투명해졌습니다. 개조된 공직자들은 완벽하게 공정했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불법을 절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깨끗한 정부가 만들어졌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6화 새로운 대상이 정부 효율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깨끗한 정부가 만들어졌어. 김 박사는 데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범죄율 감소, 부패 감소, 사회 안정성 증가.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 서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개조된 정치인들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책 결정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안전 우선, 위험 회피, 혁신 기피, 현상 유지. 개조된 공직자들이 모두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지 않아요. 기존 규정만 따릅니다. 김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인성 코드는 도덕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도전 정신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공무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잃었습니다. 사회는 안정되었지만 동시에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우려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안정이 최우선 아닙니까? 다음 날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 이번 대상은 군인이었습니다. 전투 중 전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병사들을 사전에 교정합니다. 김 박사는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군인에게는 전투 의지가 필요합니다. 개조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걱정이 없는 군대. 완벽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범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김 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평화일까? 아니면 거대한 감옥일까? 그리고 그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지하에서 한 실험체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개조에 실패한 단 하나의 인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7화 실패작일. 연구실 지하 격리실. 코드명 E-731. 그는 6개월 전 개조 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남성. 조직폭력배 출신. 폭행죄로 15년형을 받았던 사람. 수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3개월간 그는 정상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생겼습니다. 양심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2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뇌는 인성 코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존 성격과 새로운 인성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성 코드는 기존 자아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E-731의 경우 기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2개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공감하고 후회하는 인격. 다른 하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원래 인격. 연구팀은 이를 통합 실패라고 명명했습니다. 실패율 0.001%, 10만 명 중 1명. E-731은 격리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를 정기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E-731은 대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때렸을 때의 쾌감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립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제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는 메모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이라고 생각합니까? E-731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아니면 둘 다 아닐지도.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김 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7화 실패자기. 그는 김 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전쟁 중입니다. 제 안에서. 김 박사는 질문했습니다. 그게 힘듭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E-731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동시에 이게 더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개조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착합니다. 완벽하게 착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섭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선택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선택인지 아니면 주입된 코드의 명령인지 알 수 없습니다. E-731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등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로 악한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의 가능성이 없는데 선택한 선이 과연 선입니까? 김 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실패작이 성공작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박사는 모든 개조인간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제 악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제거된 선,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선일까? 김 박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고친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제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E-731 처리 방안을 결정해 주십시오. 실패작은 폐기하거나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E-731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계속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731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작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실패한 건 저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입니까? 그 질문은 김 박사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8화 진실을 마주하다일. 김 박사는 3일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5만 명의 개조인간, 10만 개의 뇌스캔, 50만 건의 행동 패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성개조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인성을 교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였습니다. 뇌 영상 분석 결과 개조 전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신경 패턴, 개조 후 모두 85% 이상 동일한 패턴, 인성 코드는 기존 성격 위에 덮어 씌워졌습니다. 마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기억도 있고 외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김 박사는 오래된 철학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테세우스의 배의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면 마지막에 남은 배는 여전히 원래 배인가? 인간의 인성을 교체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김 박사는 개조 전후 면담 영상을 비교했습니다. 대상 이준호 35세 폭력 조직원. 개조 전, 후에? 하긴 뭘 해. 약한 놈이 당하는 거지. 말투가 거칠고 눈빛이 날카롭고 몸짓이 공격적. 개조 후 제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눈빛이 온화하고 몸짓이 조심스러움.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인성 개조의 본질에 대한 재평가. 결론. 인성 코드는 기존 성격을 수정하지 않음. 기존 자아를 억압하고 새로운 인격을 생성함. 개조 인간은 법적으로는 동일인이나 정체성은 별개임. 이는 치료가 아닌 인격 교체에 해당함.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5만 명의 개조 인간.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법적 지위는? 그들의 가족은? 그리고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까? 아니면 은폐할까? 고민하던 중 서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재파라 진실을 마주하다이. 박사님, 큰일 났어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문서 제목 국가 인성 표준화 5개년 계획. 내용 1단계 완료 범죄자 개조, 2단계 진행 중 공직자 군인 개조, 3단계 준비 중 고위험군 일반인 개조, 4단계 계획 전 국민 점진적 개조, 고위험군 정의, 폭력 성향 테스트 고득점자, 반사회적 성격장애 의심자, 극단주의 성향자, 사회 부적응자. 김 박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분은 사전 예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교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 전체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김 박사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최종 목표 2035년까지 국민의 70% 개조 완료. 예상 효과 범죄율 95% 감소. 사회 갈등 해소. 완벽한 사회 질서. 국가 경쟁력 향상.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 10년 후 그들 중 70%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일까? 아니면 멸망일까? 우리가 뭘 한 겁니까? 김 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범죄율이 줄었는데, 사회가 안정됐는데, 사람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하지만 그때 김 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와대에서였습니다. 김 박사님, 내일 오전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3단계 실행 승인건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박사는 알았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협력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인류를 구할 것인가, 인류를 지킬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재구와 탈출일. 그날 밤 김 박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서윤을 불렀습니다. E-731을 데리고 나갑니다. 네, 지금요? 지금입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김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자신이 거부하면 강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E-731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개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들은 지하 격리실로 내려갔습니다. E-731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요? 세상에.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E-731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실패작이라는 걸 세상에 알린다는 거죠? 당신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간성을 지킨. 격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김 박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나섰습니다. 정기검사입니다. E-731을 상층 MRI실로 이동시켜야 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 시간에 검사를? 긴급입니다. 뇌압 상승 징후가 보여서. 경비원은 무전기를 들여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E-731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경비원의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제압했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김 박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제 안에 다른 인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E-731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폭력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뒷문으로 탈출했습니다. 연구소 방, 서윤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E-731이 물었습니다. 언론사입니다. 이 모든 걸 폭로해야 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재구와 탈출이. 언론사입니다. 이 모든 걸 폭로해야 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뒤에서 추격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빨리. 김 박사가 외쳤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추격 차량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서윤이 외쳤습니다. 앞은 막혔고 뒤에서는 추격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E-731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뭐? E-731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어차피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달라요. 진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안 돼요. 하지만 E-731은 이미 추격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격 요원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손들어, 엎드려. E-731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김 박사를 봤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물으셨죠. 어느 쪽이 진짜 나냐고. 이제 알았습니다. 둘 다입니다. 선과 악을 모두 가진 것.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 박사와 서윤은 그 사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들어 놓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누군가를 구하기로. 그게 인간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김 박사는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 모든 진실이 담긴. 언론사로 갑시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모든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0화 폭로일. 새벽 6시 김 박사와 서윤은 최대 일간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서윤이 놀라 말했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언론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SNS,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그들은 PC방으로 갔습니다. 24시간 PC방.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훈입니다. 인성 개조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립니다. 인성 개조는 치료가 아닙니다. 인격 교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뇌 패턴 분석 결과, 자유의지의 상실,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계획까지. 정부는 2035년까지 국민의 70%를 개조하려 합니다. 이는 치료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윤이 파일을 모든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 업로드 완료. 하지만 30초도 지나지 않아 영상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단되고 있어요. 서윤이 외쳤습니다. 계속 올리세요. 여러 계정으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하나가 삭제되면 10개를 올렸습니다. 10개가 삭제되면 100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몇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재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0화 폭로이.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재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오전 8시 영상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오전 10시 1000만 뷰. 정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성 개조 프로젝트 관련 충격적인 폭로. 거리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성 개조 중단하라.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를 지켜라.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김 박사는 PC방 창문으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PC방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재훈 박사 체포합니다. 김 박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거리의 사람들이 그를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영웅이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자. 김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은 선일까, 악일까? 내가 한 폭로는 옳을까, 그를까?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이 인류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1화 분열된 세계 1. 김 박사의 폭로 이후 한 달. 세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논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유엔 긴급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제 인성 개조 기술의 국제적 규제. 하지만 국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미국, 유럽 국가들이 이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범죄로 고통받는 사회에게 이는 구원입니다. 금지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범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성파. 우리 딸이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만약 그 범죄자가 미리 치료받았다면 제 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 기회를 빼앗습니까? 반대파. 오늘은 범죄자를 개조합니다. 내일은 반대파를 개조합니다. 결국 모두를 개조하게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언론은 매일 격렬한 토론을 방송했습니다. 시청률 1위 토론 프로그램에서 찬성 측 패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데이터를 봅시다. 개조 이후 범죄율이 60% 감소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반대측 패널. 그 대가로 5만 명의 인간이 자신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구했지만 인간성을 죽였습니다. 찬성 측. 그들은 범죄자였습니다. 반대측. 범죄자도 인간입니다. 토론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편 김 박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죄목 기밀 누설, 연구 윤리 위반, 실험체 불법 이탈. 면회실에서 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1화 분열된 세계 2. 면회실에서 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론은 50대 50입니다. 박사님을 영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보다 더 큰 문제니까요. 같은 시각 청와대 회의실. 대통령은 참모들과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민 지지율 급락, 시위 확산, 국제적 압력 증가,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조된 5만 명은. 대통령은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애매합니다. 법적으로는 동일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인격이죠. 계약은, 결혼은, 재산권은 모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까? 그때 한 참모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개조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개조인간 중 한 명, 이전에 폭력범이었던 박민수, 그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하지만 묻혀 있었던 옛날 자신의 목소리. 이게 나였지. 내가 누구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1화 분열된 세계 3. 슈퍼마켓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박민수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같은 증상이 전국에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 혼란, 기억 충돌, 인격 분열, 연구팀의 분석, 인성 코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E-731과 같은 상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개조인간 집단 이상 증상, 전국적 확산 우려,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개조인간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일반 시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범죄자로 돌아가는 건가? 구치소에서 김 박사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인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세상은 분열되었습니다. 개조인간과 일반인간, 찬성파와 반대파, 안정과 자유, 그리고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까? 김 박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망을요. 희망? 제가 만든 건 재앙입니다. 아니에요. 박사님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안정과 자유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인류는 답해야 합니다. 그게 박사님이 준 선물입니다.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거리, 분열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모른다고 김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2화 E-731의 귀환일. 3개월 후 김 박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개조인간 가족들, 범죄 피해자 가족들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김재우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위험한 실험체를 불법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정부의 위헌적인 계획을 막은 영웅입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개조인간 가족. 제 남편은 개조 전에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개조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 남편과는 다르지만 저는 지금의 남편이 좋습니다.
김 박사님이 그 기회를 빼앗으려 한 겁니다. 두 번째 증인 범죄 피해자 가족. 제 아들은 개조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만약 그 범죄자가 개조되었다면 제 아들은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김 박사님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 인권단체. 인성개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의 정체성을 강제로 바꿀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김 박사님은 용기 있게 이를 폭로했습니다. 양쪽 모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2화 2-731의 귀환이. 그때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2-731이었습니다. 그는 3개월 전 체포된 후 정부 시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위해 특별히 출석이 허가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2-731입니다. 개조 실패자입니다. 증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네. 2-731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개조 인간들, 일반 시민들, 가족들 모두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개조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2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하고 후회하고 선하려는 인격. 다른 하나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인격. 매일 이 둘이 싸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완벽하게 개조된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김 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갈등하는 것, 선택하는 것, 때로 실패하는 것. 완벽하게 개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게 정말 인간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731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입니까?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2화 2-731의 귀환삼.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입니까?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당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2-731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 없이는 진정한 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하지만 자유 없는 사회. 아니면 위험하지만 인간적인 사회.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박사는 2-731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만든 실패작이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김 박사와 E-731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인간성을 돌려준 건 박사님이니까요. 비록 의도하지 않으셨지만요. E-731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떠났습니다. 김 박사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만든 가장 위대한 성과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E-731인지도 모른다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3화 판결의 날일. 일주일 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김 박사 개인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성 개조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김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 김재훈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기밀 누설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영구 윤리 위반 유죄, 벌금 5천만 원, 실험체 불법 이탈 무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그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참작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판사는 특별한 부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을 넘어선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의 본질을 기술로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해도 되는가? 이는 법원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본 재판부는 정부의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인성 개조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 둘째,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도 마련. 셋째, 이미 개조된 사람들의 권리 보장. 이상 선고를 마친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법정방 수백 명의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3화 판결의 날이. 법정방 수백 명의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재훈 석방하라. 인성 개조 재개하라. 인간 존엄 지켜라. 김 박사가 법정 계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인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을 고치려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인간은 고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개조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침입한 것을,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야기한 것을. 하지만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인성 개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무총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개조인간 5만 명, 그중 10%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조를 원하는 사람 30%, 원상복구를 원하는 사람 20%,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 50%,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재산,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확인하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3화 판결의 날쌈. 교육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조인간 채용 거부, 결혼 기피. 대통령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군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참모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계속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3개월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발표가 나갔습니다. 국민투표 안건. 인성 개조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찬성 vs 반대. 전국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TV 토론, 거리 캠페인, SNS 논쟁.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찬성이야. 범죄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야. 자유보다 안전이 먼저지. 안전한 감옥이 자유로운 세상보다 나아. 한 가정집에서 부부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투표할 거예요? 모르겠어. 둘 다 일리가 있잖아.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길 원해. 나도 그래. 하지만 자유롭게 자라길 원하기도 해. 한 요양원에서 노인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자유를 위해 싸웠지.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안전을 원하는구나. 시대가 변한 건가? 사람이 변한 건가?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내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선택. 전 국민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김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4화 선택일. 투표일 아침, 전국의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간단한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성 개조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찬성, 반대. 한 젊은 어머니가 투표소에 섰습니다. 그녀의 딸은 5년 전 강력 범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미리 개조되었다면 내 딸은 살았을 거야. 그녀는 찬성에 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딸이 꿈꿨던 자유로운 세상은 사라지는 거야. 고민 끝에 그녀는 반대에 표시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투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개조인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폭력범이었다가 개조 후 모범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변한 건 기적이야. 이 기회를 다른 가족들도 가져야 해. 그는 찬성에 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들이 한 말. 아빠, 나는 행복해.
하지만 이게 진짜 내 행복인지 모르겠어.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 표시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투표소에 왔습니다. 그는 안전한 사회를 원했습니다. 범죄 없는 거리, 걱정 없는 밤길. 개조로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는 찬성에 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났습니다. 철학 수업에서 배운 것. 자유 없는 안전은 감옥이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반대에 표시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함께 투표소에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4화 선택이. 한 노부부가 함께 투표소에 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은 처음이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E-731도 투표소에 왔습니다. 개조 인간에게도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E-731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표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없이 반대에 표시했습니다. 투표함에 넣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완전해. 하지만 그게 인간이야. 김 박사도 투표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외면했습니다. 김 박사는 투표 용지 앞에 섰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의 운명을 자신도 투표로 결정하게 되다니.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반대에 표시했습니다. 나는 틀렸어. 인간은 고칠 대상이 아니야. 투표가 끝났습니다. 저녁 8시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율 10%, 찬성 48%, 반대 52%, 개표율 30%, 찬성 49%, 반대 51%, 개표율 50%, 찬성 50%, 반대 50%, 박빙이었습니다. 개표율 70%, 찬성 49.5%, 반대 50.5%, 개표율 90%, 찬성 49.8%, 반대 50.2%, 숨이 멈출 듯한 긴장감. 마침내 개표율 100%. 최종 결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4화 선택 3. 마침내 개표율 100%. 최종 결과. 찬성 49.7%, 반대 50.3%, 차이 0.6%. 인성 개조 프로그램은 부결되었습니다. 찬성파 집회장에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원했을 뿐인데, 반대파 집회장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인간의 존엄을 지켰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인성 개조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됩니다. 단, 이미 개조된 분들의 권리는 보장하겠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김 박사의 집. 그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봤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거의 반반. 이건 승리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반쪽의 국민은 안전을 원했고
반쪽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답은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인간이니까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투표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안정과 자유, 통제와 존엄, 완벽함과 인간성. 이 질문들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5화 새로운 시작일. 1년 후 세상은 천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성 개조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모든 연구 데이터는 국제위원회의 관리하에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5만 명의 개조인간.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개조인간 채용 안함, 개조인간과의 결혼 반대. 하지만 동시에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개조인간을 적극 채용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회는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인성 개조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과학의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과학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웅도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고를 남긴 과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연구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E-730일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E-730일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 안의 두 인격과 여전히 갈등합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 코드 15부작 제15화 새로운 시작이. 요즘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다른 개조인간들을요. 김 박사는 놀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혼란스러운 게 정상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김 박사는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E-730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박사님이 제게 주신 것을요. 제가 뭘 주었습니까? 질문을요. E-730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 이 질문 덕분에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김 박사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겼으니까.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범죄는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으로. 프로그래밍된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웃음으로.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아이가 달려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응, 고마워. 자발적인 공감. 프로그래밍이 아닌 진짜 선택. 김 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국제신경과학협회에서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했대요. 박사님, 사건을 계기로 만든 거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인성코드 15부작 제15화 최종화 새로운 시작 3. 집에 도착하자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국제신경과학협회에서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했대요. 박사님, 사건을 계기로 만든 거래요. 인간의 본질을 변경하는 연구는 엄격히 규제한다. 김 박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 박사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프로젝트 시작 5년째. 나는 인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인간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존재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불완전하기에 의미 있는. 나는 이제 안다. 최고의 인성 코드는 따로 없다는 것을.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인간성.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인류의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실수하지만 배워가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인류.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도 갈등도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도 공감도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하지만 끊임없이 더 나아지려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답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이다. 계속 고민할 것이다. 계속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